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의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문제 없이 이 클래스에서 볼 수 있었나요? 혹시 강의 내용 중에 질문할 게 있으면은 이 클래스 쪽지 기능을 좀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교재 다들 구했습니까? 이번 시간부터 이제 교재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습을 이번 시간부터 하는 내용들을 꼭 좀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교재 2장 변수와 타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지난주 복습을 겸해서 1장 뒤에 보면은 확인 문제가 좀 있죠. 예,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DK와 JRE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둘의 그 자바 개발 도구 그 중에서 보면은 JDK는 그 자바 C죠. 그래서 그 컴파일러인 자바 C.exe 하고 그 다음에 자바 가상머신 JVM의 구동물인 java.exe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JRE는 개발에 필요한 도구가 이렇게 또 추가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그,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에서 보면은 틀린 게 보면은 컴파일러가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우리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JRE는 JVM에다가 우리가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 JDK가 그 JVC 이게 그 JRE에서는 그 컴파일러가 빠져있는 있습니다. JDK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JVM 우리 자바 가상 머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게 보겠습니다. 이게 답은 3번입니다. JVM은 운영 체계의 독립적이다. 운영 체계별로 동일한 JVM이 사용된다. 이게 아니죠. 네, 코드가 운영 체제의 독립적인 겁니다. 자바는. 그래서 그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각각의 운영 체계 거기에 맞는 CPU에 맞는 CPU 타입에 맞는 JVM이 돌아가면서 실행 파일을 실행하게 되죠. 3번 자바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가 소스 파일 있죠? 소스 파일을 작성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컴파일러 있죠? 자바 C.exe로 바이트 코드 파일 점 클래스를 생성한다가 두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java.exe로 JVM을 구동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JVM은 메인 메소드를 찾아 메소드 볼을 실행시킨다. 그래서 3124가 되겠습니다. 자바 소스 파일을 작성할 때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죠. 그래서 이게 4번이죠. 주석은 문자열에도 작성할 수 있다. 아니죠. 문자열에서는 그냥 다 모든 게 문자열이 되어버립니다. 자바 주석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요 4번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이게 여러 군데 보지만은 이게 자바 스크립트 HTML 그쪽 주석이고요. 6번 이클립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메타데이터는
프로젝트의 소스 파일이 저장되는 디렉토리다. 이게 아닙니다. 그쵸? 예. 자, 이제 2장 변수와 타입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장의 변수,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타입 변환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컴퓨터 랭귀지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가 뭔지는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고 그 메모리 공간을 지칭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변수라고 부릅니다. 또 변수의 값이니까 메모리 값에 그 우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 값 저 값 넣을 수 있죠. 그래서 값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변화되는 값 그거를 우리가 지칭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변수의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게 보면은 변수 타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 우리가 ag라고 그러고 int가 요게 뭐냐면 정수형이죠. 우리 이미 C랭귀지에서 배웠죠. 똑같습니다. ag가 변수의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이에 해당되는 정수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블 해당되는 값이고 valu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수형, 실수, 우리 부동소수점, 그 다음에 문자형, 그 논리형 이게 C였는데 여기서는 우리 자바에서 문자열 스트링도 우리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돼 있고요. 이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름을 할 때 규칙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는 첫 번째 글자는 문자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달러나 언더바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안 된다 이거죠. 원부이나 이런 거 아니고 @스피드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기본적으로 문자를 보통 쓰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영어 대소문자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문자와 소문자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임을 할 때 소문자 네임, 대문자 네임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어 두 개를 붙일 때 그 붙은 단어의 그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 관례예요. 맥스 스피드 해서 그 맥스하고 스피드를 붙여놓는데 두 개가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다 S 대문자로 씁니다. 퍼스트 네임인데 퍼스트하고 네임이 다른 단어 두 개를 붙였잖아요. 대문자를 네임의 대문자를 씁니다. 여기도 바디 컬러에서 BC를 대입합니다. 그 다음에 문자 수 길이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뭐 너무 길게 이름 붙이는 건 좀 미련하겠죠. 적당하게. 그 다음에 자바 예약어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바에서 이미 사용하는 거죠. 자바 예약어는 우리 지금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여기 뭐 인트니 뭐 더블이니 이런 것들 있죠. 아까 배운 거 이거는 우리 그 당연히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우리 나올 때 퍼블릭이라는 것도 쓰고 뭐 스태틱이라는 말도 쓰고 클래스라는 말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변수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약어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변수 이름으로 쓰면은 안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할 때 int score 이게 변수를 선언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score equal 90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score라는 변수 그러니까 score가 선언이 되면 메모리가 할당이 됩니다. 그 메모리에 90이라는 값을 넣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int score equal 90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score라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메모리 할당 받고 거기에다가 90이라는 값을 동시에 넣어라. 이거죠.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죠.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요 이퀄이 등호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그 대입하라는 값이죠. 스코어라는 변수에 90이라는 값을 대입하라는 뜻입니다. 뭐 우리 시리에서 다 배운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변수를 사용하면 반드시 초기화가 되어져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변수 선언을 하면은 메모리 값만 할당되는데 그 메모리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그냥 랜덤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value라는 정수형 변수를 나왔는데 리절트는 value 플러스 10이다. value 값이 할당이 안 났는데 어떻습니까? 그걸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리절트 값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0이라고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그 30에다가 10을 더해서 40을 리절트에 선언을 해라. 이런 값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C에서도 했던 거니까 다들 아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되는 용어가 중에 하나가 리터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소스 코드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 입력한 변수의 초기 값이 있죠.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value equal 3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리터럴이다 이 말이에요. 리터럴. 그래서 그 변수의 값이 아니라 입력이 된 녀석입니다. 코드 내에서 입력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수 리터럴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수 리터럴이 있고, 문자 리터럴, 문자열 리터럴, 논리 리터럴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문자 리터럴은 작은 따옴표로 묶고 문자열 스트링이죠. 이건 큰 따옴으로 묶는 문자열 이것들이 리터럴이 되는 거고 논리 리터럴은 뭡니까? 우리 불리언 타입이죠. 그래서 true, false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수 리터럴은 소수점이 없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10진수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0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8진수 리터럴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0x로 시작한 다음에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면은 16진수로 우리가 간단한다 이거에 여러분들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 0으로 시작되면은 이거는 8진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실수 리터럴은 우리가 소수점이 있는 녀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대문자 2나 소문자가 있으면은 그 5, 2, 7 하면 5 곱하기 10의 7승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진수, 진수와 가수로 우리가 구분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슬러시 있죠. 우리가 백슬러시가 붙은 문자 리터럴은 우리가 이스케이프 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백슬러시하고 T 하면 수평 탭입니다. 탭이 뭔지 알죠? 이렇게 세 칸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슬러시 N 하면은 줄바꿈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백슬러시 N 하면 리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백슬러시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하잖아요. 왜 하냐면은 그 따옴표를 사용하면 그게 그냥 문자나 문자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따옴표라는 글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출력할 때 이렇게 사용하고 역시 그 백슬러시를 우리가 화면에다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백슬러시 이렇게 써서 그 출력을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슬러시 U하고 16진수를 하면은 16진수에 해당하는 유니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값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변수값을 사용할 때 변수의 사용 범위라는 개념 이걸 잘 합니다. 그래서 변수는 우리 물결괄호 중괄호 있죠. 그래서 중괄호 내에서 선언이 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if 관련된 문이 있죠. if 블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결괄호 중괄호를 이렇게 놓고 int var2를 합니다. 근데 여기 원래 보면은 물결괄호가 있고 int var1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메인 메소드 있죠? 메인 메소드 전체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물결괄호 하나 더 if 블록에서 var2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var1은 전체 다 사용합니다. 이 메인 함수. 근데 var2는 요 if 요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for에서 보면은 int var3입니다. 그래서 var1은 전체가 사용할 수 있고요. var3는 요 for 블록 내에서만 사용합니다. var2는 어때요? 이게 사용 안 됩니다. 여기서 요 블록 내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이거 다시 나와서 메소드 블록이 됩니다. 그러면 var1은 메소드 블록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 사용이 되지만 var2와 var2는 각각이 선언된 블록 바깥이죠. 여기가 if 블록 바깥이고 for 블록 바깥입니다. 그래서 var2와 var3는 사용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 예제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교과서에 우리 37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variable scope example jav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전 거 우리 이제 메인 선언하고 그렇죠? 요거 퍼블릭 클래스하고 요게 우리 파일 이름이죠. variable scope example java 요걸 열고 그 다음에 요게 입력을 이렇게 쭉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 true니까 이건 무조건 참이란 뜻이죠. 그래서 var1, var2 그렇죠. 그래서 var1은 10. 그 다음에 for를 루프를 돌리고 그냥 var3가 됩니다. 특별한 경우는 없죠. 그래서 var1은 10, var3는 30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게 연습해 보세요. 근데 이게 실행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프린트 ln 그게 없죠. 화면에 출력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을 테지만 한번 여러분들 실습을 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그 동영상 강의에서는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실습을 해봐야죠. 자, 이제 2절 데이터 타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은 우리 이미 어느 정도 배웠죠. 그래서 정수형 타입, 실수형, 논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형에는 바이트, 차, 숏, 인트, 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수형에는 플로트, 더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분이 다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우리 C에서 사용하던 거죠. C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메모리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 번 우리 C에서도 강의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과거의 컴퓨터 환경은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리를 넉넉하게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수하고서 인트 하면은 4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큰 값을 사용할 범위라 사용할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32비트고 이렇게 큰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 100 미만이더라. 그러면 바이트를 사용하면은 8비트, 1바이트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128에서 127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게 메모리가 절약이 되죠. 그렇죠? 근데 기껏해야 3바이트가 절약이 됩니다. 인트 사용할 때에 비하면. 그렇죠? 예, 하지만 그때 당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때는 이렇게 메모리가 소중했어요. 그래서 줄이는 거지만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그 줄이지 않죠. 메모리 그 쪼잔하게 뭐 바이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트롱 이렇게 해버리죠. 예, 그 다음에 실수도 요즘은 플로트가 되지만 더블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메모리는 더 많이 잡아먹지만 계산에 훨씬 더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리안은 1비트, 1바이트 잡아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정수 타입을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뭐 당연한 다 아는 거지만 메모리 최소 기억 단위는 비트죠. 1비트. 이게 0, 1, 0이냐 1이냐 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8개가 모여서 바이트가 된다는 거 잘 알죠? 그 다음에 값이 제일 큰 자리수, 그렇죠? 이진수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은 1111 하면 요 제일 큰 자리가 여기잖아요. 2에 8승이 되니까 요걸 우리가 MSB, Most Significant Bit라고 부릅니다. 가장 중요한 비트다 이거죠. 제일 큰 값이죠. 근데 최상위 비트의 값이 0이면은 양수고 1이면은 음수다. 정수에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수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0001인데 여기다가 0을 1로 1을 0으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보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보수 계산을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부호를 바꿔주는 효과가 되는데 실제로 값은 뭡니까? 1이죠. 그래서 1을 더해줘야 됩니다. 1을 더해줘야 그 십진수 2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 비트가 1인 음수에 나머지 7개 비트를 이렇게 바꾸고 거기다가 1을 더해준 값이 이제 그 대응되는 부호가 바뀐 숫자가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부호를 붙여주면은 2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수를 이렇게 다 바꿔주면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모자라요. 그래서 1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십진수 2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41페이지에 예제를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가비지 밸류. 그래서 VA의 월인데 바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125라는 리터럴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정수형입니다. 이번에는 VAR2인데 이번엔 125예요. 그래서 포르프를 우리가 듭니다. int i equal 0서부터 5보다 작고 일찍 증가시켜라. 그쵸? 우리 실행기지랑 똑같죠. 그래서 물결괄호 엮고 var1 플러스 이게 일찍 더하는 거죠. 1을 증가시키고 var2도 일찍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다가 이렇게 var1은 라고 출력하고 그때의 값. 그 다음에 여기 탭이죠. 옆으로 확 민 다음에 var2라는 거를 출력하고 var 값을 출력해 줍니다. var2라는 요 내용을 하고 요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i가 0에다가 하나 증가시켰어요. 그럼 125에 하나 증가했으니까 126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는 127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VA로는 황당하게 마이너스 128이 되죠. 여기는 어때요? 128 그대로 나옵니다. 인트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우리 그 정수 이 바이트 타입인 경우에 그쵸? 바이트 타입인 경우엔 127이 제일 큰 겁니다. 8비트죠. 그래서 127이니까 1이 8개가 쭉 있는 거 아니 0 있고 맨 앞이 0 있고 그다음에 11111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을 쭉 더하면 맨 끝만 1이 되겠죠. 그다음에 0 이렇게 쭉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보수로 아까 공부했으니까 마이너스 128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를 더하니까 127, 126 이렇게 증가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 바이트 단위로 하면은 상한값이 127이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줘야 되지 아니면은 넘어가면 이렇게 엉뚱한 쓰레기값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꼭 실습해 보라는 얘기죠, 이걸. 자, 그 다음에 우리 차 타입 한번 이그잼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C랑 똑같은데요. 차, 우리 글자 하나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CH2에 하면은 10진수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니코드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A, 대문자 A라는 문자가 직접 저장되는 거고, 그 다음에 차형인데 그걸 10진수로 여기에 해당되는 대문자 A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65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16진수로 이렇게 할 때는 그 앞에 우리 백슬러시 U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작은 따옴표 가 이렇게 문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10진수 그 다음에 16진수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10진수나 16진수는 우리가 표가 있어야 되죠. 그냥은 우리가 지금 알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여간 그 우리 그 컴퓨터는 다 이진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원래 거기 대응되는 이진수가 다 있습니다. 요 알파벳에 해당되는 이진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진수 10진수죠. 65에 해당되는 숫자는 차 타입이면은 글자 문자 A가 대문자 A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그다음에 C1이죠. 그래서 이게 int 유니코드 C1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붙였으면은요. 그래서 유니코드 값을 우리가 얻어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그다음에 C1 이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유니코드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C1, C2, C3는 다 대문자 A고 C4, C5, C6는 다 그 한글 가죠. 그리고 C1에 해당되는 유니코드는 65도다. 요 값이란 얘기죠. 그렇죠? 자,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번거롭지만 짧은 거지만 꼭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클립스 사용하는 거 있죠? 거기에 좀 익숙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예지만 int 이그잼플입니다. 그 정수형 변수 예를 보는 거죠. 그래서 var1 10이고요. 앞에 0이 있으면 8진수라 그랬죠. 요게 8진수 12. 그 다음에 요게 0x면 뭡니까? 16진수죠. 그쵸? 16진수 A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시스템화 프린트 ln을 해서 화면에다 출력을 해보면 값이 다 10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32비트 인트인 경우에 32비트에 해당되는 값이 이렇게 되고 그거를
8진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16진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 표기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실습해 봤습니까? 이제 교과서에 또 보면 롱 타입이 있죠. 롱 타입 4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롱으로 선언된 VAR1 10 있고 롱 VAR2 이퀄 20L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옆에 보면은 롱 VAR3하고 이렇게 롱 VAR4 뒤에 L 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앞에 붙는 거는 그 정수 저장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요 값 자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롱으로 선언하고 10입을 선언했으면은 그렇죠? 초기화할 때 그 L을 붙이지 않으면요. L을 붙이지 않으면은 4바이트 정수 데이터로 이렇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4바이트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8바이트를 사용해서 값을 꼭 넣어다오 할 때는 이렇게 뒤에 L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이 그 정수형 변수의 그 사용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롱은 안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대문자 L을 이렇게 우리가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파일 해보고 화면에다 출력이 되면 이렇게 값들이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자바하고 우리 이클립스 사용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뭐 별 내용 아니지만 이렇게 몇 줄 안 되죠. 꼭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이그젠플입니다. 우리 실수 타입 그 이그젠플이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플로트에서는 4바이트, 48이 32비트고요. 더블은 그거의 2배. 그렇죠? 그래서 88이 64비트, 8바이트 이렇게 우리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블을 할 때 VAR1은 3.14, 플로트 할 때는 이게 3.14에 F를 우리가 이렇게 붙여주면은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값을 저장할 때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플로트 VAR2 이퀄 3.14 이렇게 해주면요, 요게 그 더블에서 플로트로 이게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가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블이 돼버린 겁니다. 3.14가. 그래서 그걸 플로트로 받아오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는 그래도 메모리가 넉넉할 때 만들어지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실수 리터럴 이렇게 3.14 이렇게 받아오면은 이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냥 더블입니다. 더블. 그래서 자바는 그 실수 리터럴의 기본 타입을 더블로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로트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뒤에 이렇게 F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고, 플로트 VAR2는 3.14 하면은 여기는 플로트고 여기는 더블이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온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밀도 테스트예요. 그래서 0.14 이렇게 값을 쭉 넣었습니다. 뒤에 F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그 화면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해봅니다. 그렇죠? 화면에다 출력을 해보면은 VAR4는 더블이랍니다. 더블이라서 화면에 길게 출력이 되는데 그 플로트인 경우에는 그
정밀도가 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0.14 0.12345679까지 8인데 그 뒤에 9가 반올림돼서 79 여기까지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정밀도가 한도가 있다 이거죠. 플로트에서는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트 더블 플로트 더블 이렇게 우리 되어져 있죠. 예. 예, 그래서 그 정수 리터럴에 그 10짐수 있죠. 10에 마이너스 2승 뭐 마이너스 3승 6승 이렇게 하는 거는 저 정수 타입에 저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에 6승 할 때는 더블이나 플로트 이렇게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트에 3 곱하기 10에 6승 하면은 기본적으로 더블이 되는 거고, 요게 정수용용엔 0을 다 써줘야 됩니다. 6개를. 그거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플로팅 경우엔 뒤에 F를 받아서 이렇게 플로트 해서 이렇게 리터럴을 정의 써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출력하면은 요 뭐 베리어블 6인 정수이니까 됐지만 7, 8은 여기 뒤에 점 0이 붙어서 되겠죠. 그렇죠? 자, 실습해 봤으니까 다음에 우리가 불리안 타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리안은 우리 이제 불리안 선언을 했는데 스톱이 이제 불리안 타입이고 true하고 false 두 개죠. 그래서 if stop 네, 이게 참이란 얘기죠. 그럼 무조건 여기가 선언이 되겠죠. 중지합니다. else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 중지하죠. 왜냐하면 이게 스탑이 참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if true라고 많이 쓰지만 이게 불리한 변수 얘를 우리가 연습해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본 겁니다. 자, 몇 줄 안 되니까 금방 실습해 볼 수 있죠. 예. 일일이 번거롭지만 일일이 한 번씩 다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다 그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하고 그냥 한번 눈으로 훑어보고 강의 한번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의 그 기억하는 그 기억의 강도 있죠. 이 강도가 실습해 보는 게 가장 강하고 오래 간다 이 말입니다. 안 하면은 그냥 휙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면 뭐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듣기 실습을 안 해보면. 자, 3절 우리 타입 변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우리가 그 데이터 타입이 우리가 다른 타입으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 내가 이렇게 컴퓨터 언어를 배웠을 때는 한번 타입을 선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타입으로 변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타입 변환을 해주는 그 함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함수를 불러와야 타입 변환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C도 그렇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데이터 타입이 쉽게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사실 가장 많이 틀렸던 그 컴퓨터 오류 중에 하나가 정수형 변수하고 더블형 변수, 실수형 변수가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타입이 변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로 얘를 바꿔라 하고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걸 우리가 캐스팅이라고 부릅니다. 프로모션은 원래 영어 뜻이 뭐예요? 네, 요거는 뭐 승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좋은 데로 넘어간다. 프로모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타입 변환에서 다른 타입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졌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캐스팅은 여러분들 영어 단어 보면은 이게 그 저 뭡니까,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 뭐 배우 캐스팅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 배우가 어떤 배역을 맡잖아요. 그럼 그 배역에 들어가야죠. 자기 개개인의 배우 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그 해당된 배역의 가상의 인물에 짜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강제로 들어가야 되겠죠. 공업용어로는 캐스팅이 단조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틀에다가 짜 맞춰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배역, 영화 배역에 또 사용을 하는 거죠. 공업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틀에 짜 맞춰 들어갈 때 우리가 캐스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강제 변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 하는 도중에 우리가 자동 변환인 경우에는 큰 타입에서 그 작은 타입은 큰 타입으로 자동 변환이 가능합니다. 큰 타입, 작은 변환은 뭐예요? 메모리를 많이 먹는 타입, 그 다음에 작은 타입 메모리를 많이 먹는 타입이죠. 그래서 바이트나는 1바이트가 되고, 그쵸? 인트는 4바이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실수에서도 정수에서도 실수를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프로모션 자동 타입 변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한번 프로모션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트 타입이고 인트 정수형 별이고 그 다음에 값을 출력해 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트 타입은 이거 요거는 인트 밸류고, 그래서 인트 밸류인데 어디서 바이트 밸류를 가져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요 얘는 뭐예요? 바이트니까 그 1바이트 8비트 가지고 정의된 값인데 예, 그냥 넘어오면 되죠. 그렇죠? 새로 추가된 비트는 다 우리 0으로 쫙 깔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프린트 ln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해보면 그냥 10이 출력이 됩니다. 차 타입도 여기 가입니다. 차, 그렇죠? 그래서 그 int value equal 차가 어때요? int 정성보다는 어떻습니까?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의 유니코드를 출력해 봐라. 꼴이 됩니다. 이게 그 차 밸류를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int 밸류에다 저장하는 거니까 프로모션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2바이트였던 것이 4바이트가 되는 거니까 프로모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자가 아니죠. 숫자죠. 그러니까 유니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코드 44,03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인트 밸류에다 500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롱 밸류 이퀄 인트 밸류 하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게 롱 밸류가 비트 수가 더 많으니까 앞에 비트는 500에 해당된 그 비트 말고 그 뒤에 추가되는 비트는 그냥 0으로 두면 되겠죠. 자동으로 메모리를 확장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5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0인데 이거를 우리가 더블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0.0이 됩니다. 이렇게 그 컴파일 에러 없이 더블인 실수형이고 인트 밸류는 정수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더블 타입에다가 정수형 값을 넣으면은 컴파일 에러가 났지만 요즘 언어들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프로모션을 해줘서 컴파일 에러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그런 경우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강제 타입 변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캐스팅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강제로 큰 타입을 작은 타입 단위로 우리가 쪼개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한 부분만 작은 타입으로 강제 변환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큰 타입이 만약에 그 8바이트였고 작은 타입이 4바이트더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8바이트를 사용해야 되지만
그 큰 자릿수에 있던 그 앞에 부분은 4바이트는 잘라버리고 뒤에 있는 4바이트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괄호 열고 작은 단위다, 작은 크기 타입 인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인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트 밸류 이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근데 값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바이트 밸류는 넘어가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도 봤지만 바이트에서는 그 양의 정수가 127까지밖에 없어. 근데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요게 32잖아요. 32비트인데 바이트는 8비트만 사용하죠. 그래서 뒤에 있는 8비트 요것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요것만 딱 자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요. 그래서 10진수 그 0001010에 해당되는 이진수 1010에 해당되는 10진수 12 바이트 밸류에 저장이 됩니다. 강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값이 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이진수를 써보고 뒤에 녀석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이진수로 요 끝에 자릿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알아야 요 값이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int 밸류 44,032가 됐습니다. 근데 차 했어요. 요게 가로 열고 차하고 가로 닫고 int 밸류 해서 이렇게 강제 캐스팅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요게 32비트인데요. 요거는 차 타입은 2바이트라 16비트입니다. 그래서 그 16비트에 해당되는 값을 놓고 그 해당되는 값에 그 문자가 뭐냐 봤더니 가가 되더라 이거죠. 가 문자. 그렇죠? 롱밸류 500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캐스팅을 했어요. 인트 타입으로. 근데 얘는 롱밸류는 우리 아까 봤듯이 그 64비트인데 얘는 인트는 32비트라고 했죠. 근데 500을 표현하면은 32비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값의 변화가 없죠. 원래 값이 보존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려진 것들이 그렇죠? 이 앞에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 다 00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값의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더블인데 3.14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수로 바꿨습니다. 그 정수에 해당되는 값이 이제 더블에서 인트 정수형으로 넘어오면은 요 정수에 해당되는 게 3만 있죠. 그렇죠? 예, 뒤에는 3.14의 14는 우리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만 화면에다가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것도 여러분들 꼭 실습해 보고요. 그 다음에 체크 밸류 비포 캐스팅이라는 그 예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타입으로 강제 변환이 될 때 값의 손실이 변화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거를 검사를 해서 그 올바른 변환이 되는가. 왜냐하면 당신이 이런 식으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해주면은 값의 변화가 생겨서 소위 말해서 오류가 생긴다는 걸 그거를 이제 프로그래머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i 이퀄 128입니다. 그쵸? 정수형이죠. 그래서 i가 바이트 미니멈 밸류 또는 바이트 맥시멈 밸류 둘 중에 하나면은 바이트 타입으로 변환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아니면은 요거 해당되면은 바이트로 바꿔서 화면에 출력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127까지만 해당되죠. 그쵸? 그래서 바이트 맥스 밸류 요 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게 해당되는 거니까 이 오와 논류에서 참인이기 때문에 요게 변환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캉 캐스팅이 될 때 값이 잘려서
그 처음 값과 낮은 값이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 바이트.min value, 바이트.max value가 여기 그 예약어입니다. 예약어고 바이트라는 그 우리 타입의 최대 값을 우리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걸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수형이다 그러면은 인테저 min value, 인테저 max value, 뭐 롱이다 그러면 롱 max value, 롱 min value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글자가 뭐 대문자가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세한 거는 교과서에 55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요거 그 최대값 상수, 최소값 상수가 이렇게 스펠링이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첫 글자가 대문자다 이겁니다. 바이트.min.value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잘 보면은 어려운 건 아닌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게 정수에서 실수로 변환이 되는 캐스팅이 되는 그죠 예비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정수형 num1하고 num2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2 num3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타입 변환이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num2는 int num3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num2가 어디로 플로트 타입으로 변환이 됐다가 그걸 또 강제로 정수형으로 또 캐스팅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봐라 이거예요. 그쵸? 그쵸? 우리 어떻게 생각해? 둘은 똑같아야 될 것 같죠? 예, 근데 이게 0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int 타입을 플로트로 이렇게 그 변환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플로트는요 이게 32비트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첫은 당연히 부호니까 똑같습니다. 인트하고. 근데 뒤에 지수 플러스 가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23비트로 숫자가 표현이 됩니다. 가수는 10의 몇 승이라는 뜻이 거니까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1, 2, 3, 4, 5, 6, 7, 8은 요게 23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23비트보다. 그래서 원래랑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인트 값을 얻지 못하고, 왜냐하면 인트는 32고 얘는 23이 되니까 이게 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때요? 인트 한 다음에 요거를 플로트를 더블로 바꾸잖아요. 더블로 바꾸면은 요게 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뒤에 from int to double입니다. 요게 더블로 바뀌어서 그러면 얘는 0이 출력이 된다는 거 한번 실습해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산식에서 우리가 타입 자동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교과서의 57페이지인데요. 그래서 정수 int 밸류 10을 선언했고요. 더블 타입으로 더블 밸류 5.5를 했습니다. 그러면 더블 리절트가 더블 타입인데 int 밸류 플러스 더블 밸류죠. 그러면 요게 int 밸류가 있고 여기 더블이니까 얘가 더블로 프로모션 자동 변환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얘는 더블이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얘는 오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은 데서 큰 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1.5가 제대로 화면에 제대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int 타입으로 우리가 계산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더블 타입을 int 타입으로 강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앞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게 저 15가 출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엔 자, 그 다음에 그 오퍼레이션 프로모션 이그젬플을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 타입할 때 우리가 이제 비트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이트 밸류 1, 바이트 밸류 2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 밸류 1은 바이트 밸류 1 플러스 바이트 밸류 2 되죠. 이렇게 그 프로모션이 당연히 일어나서 그걸 정수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여기서 바이트 밸류 3 이퀄 바이트 밸류 1 바이트 밸류 2 하면은 얘는 우리가 그 컴파일 에러가 나옵니다. 요게 계산할 때 기본으로 바이트 인트 단위를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인트를 이렇게 할 때 이게 그 인트에서 바이트로 줄기 때문에 캐스팅이 아니 됐잖아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결이 안 되고 정수형으로 바꿔서 32 되겠습니다. 자, 차 밸류 1 그 알파벳 A, 차 밸류 1 이게 1입니다. 이게 1이라는 문자예요. 1이라고 하는 우리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을 이렇게 더하면은 그 정수형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차가 역시 똑같은 이유로 컴파일 에러가 나오고 이걸 이렇게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니코드 그 숫자 값을 할 때는 이게 66이 나오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차로 int value 2를 캐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정수형 30입니다. 그리고 정수형 10을 4로 나눴어요. 그러면 이게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몽만 나오죠. 그러니까 2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면 답이 2가 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더블로 바꿔야죠. 더블. 그래서 int value 정수형에다가 4.0을 나누면 이게 이제 더블로 프로모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0 나누기 4 해서 2.5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로 컴파일 에러가 나오는 요 부분 있죠. 요게 왜 되는지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2장을 길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고 넘어가면은 1시간이 훌쩍 넘어가서 아마 3시간 가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죠. 동영상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멈춰가면서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은 이 클래스 우리 쪽지로 해보길 바라고요. 다음 강의는 우리가 3장 연산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제는요, 우리 맨 마지막 예제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이니까 당연히 해봐야죠. 해보니까 요걸 해보고 그 다음에 소스 화면과 실행 화면이 한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캡처를 해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출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출석으로 확인하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3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